쿠콘은 지난 21년 4월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회사입니다. 상장 시점만 보면 역사가 매우 짧은 기업일 것 같은데요. 쿠콘의 역사는 생각보다 꽤 깁니다. 쿠콘은 2006년에 설립되었는데요. 쿠콘은 공공기관이나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해 API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PI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API는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이나 프로그램 동작에 필요한 각종 함수를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개발자가 앱에 여러 기능을 추가하고자 할 때 함수 모음인 API를 활용하면 C 언어 하나하나를 입력하지 않고도 쉽게 원하고자 하는 기능을 앱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공공기관이나 은행마다 각자 앱이 있고 이들 역시 자체적으로 이런저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활용하는데 굳이 쿠콘의 API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은행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의 수준과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면서 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여러 금융사들은 쿠콘과 같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금융사들이 쿠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KB나 신한, 우리, 하나농협 등 여러 은행 앱들 가운데 하나의 앱만 설치해도 여러 은행에 퍼져 있는 내 계좌와 잔액들을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계좌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오픈뱅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오픈뱅킹 기능을 은행 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각 은행들이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계좌 정보를 수집해 보여주는 기능을 앱에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객 계좌에 있는 잔액이 수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고객이 새로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있던 계좌를 해지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마다 은행은 수많은 고객들의 계좌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이를 앱에 반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때 쿠콘이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쿠콘은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계좌 정보를 비롯해 각종 금융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실시간으로 앱에 보여주는 기능, 즉 API를 만들고 이를 각 은행들에게 판매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쿠콘의 API를 은행 앱 기능에 추가하면 일일이 고객의 계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앱에 반영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니 쿠콘의 API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쿠콘은 이렇게 API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쿠콘의 API 사업은 크게 페이먼트 부문과 데이터 부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페이먼트 부문의 API로는 간편결제, 전자금융 API가 있는데요. 간편결제 API는 계좌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활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예금주 조회, 1원 인증, ARS 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활용됩니다. 더불어 전자금융 API는 기업의 수납과 지급을 위한 출금, 입금 등의 이체활동과 가상계좌 서비스, 거래내역 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활용됩니다. 이어서 데이터 부문도 살펴보면 데이터 부문의 API로는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기업정보, 글로벌, 제휴 API 등이 있는데요. 데이터 API는 주로 개인 소득 정보와 대출 한도, 금리 조회, 간편 대출 비교 서비스,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쿠콘의 API는 주로 금융활동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 쿠콘의 주요 5대 매출처를 살펴보면 가나다 순으로 국민은행, 비바 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코나아이, KG 모빌리언스 등 다수의 금융사들이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쿠콘의 실적과 수익성이 증가하려면 주요 고객사인 금융사들이 쿠콘의 API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쿠콘의 최근 5개년도 실적 흐름을 살펴보면 매출은 단 한 번의 역성장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요. 문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역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쿠콘은 이번 실적 악화의 이유가 금리 인상과 수수료 인하 요청 등으로 인해 금융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오픈뱅킹 확대에 따른 간편결제 매출 성장 둔화, 핀테크 기업의 투자 동결 등으로 인해 고객 순 증세가 둔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전방산업인 금융시장의 업황이 악화되면서 쿠콘의 API 수요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실적과 수익성이 악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까요? 향후 쿠콘의 실적 전망은 쿠콘의 수익 구조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쿠콘은 페이먼트와 데이터 부문의 API를 만들고 이를 고객사에게 판매할 때 처음 도입비를 받습니다. 이후 월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수익 구조는 잠금 효과라고 하죠. 고객사를 락인시키고 매달 일정 수준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도입비를 들여서 쿠콘의 API를 자사 플랫폼이나 앱 기능에 추가하고 고객들 역시 쿠콘의 API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여러 앱 기능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쿠콘과의 거래를 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쿠콘은 고객사에 API 상품을 도입할 때 도입비를 걷어들이고 이후 매월 수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매출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금융 환경이 안 좋을 때인데요. 여기서 금융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은 금리가 높아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대출 수요 및 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 역시 투자 규모를 축소합니다. 이때 은행 역시 투자 규모를 축소하는데요. 앞서 쿠콘이 금융 환경 악화와 핀테크 기업의 투자 동결 등을 실적 감소의 이유로 내세운 것과 주요 매출처가 금융사인 것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API 관련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익성 악화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쿠콘이 추가 API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외형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쿠콘은 올해 보험과 예적금 비교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간편결제 사업과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추가된 API 상품과 신규 사업이 당장 쿠콘의 외형 성장 및 수익성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앞서 쿠콘의 사업은 크게 데이터 부문과 페이먼트 부문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30에서 40%대이고 페이먼트는 15에서 20%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단기간 내에 수익성이 개선되려면 쿠콘의 데이터 부문 API 수요가 높아져야 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데이터 부문은 YOY 기준으로 외형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API 사업만 놓고 보면 쿠콘의 수익성이 단기간 내에 빠르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금융환경 개선,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하거나 기존의 고객사가 아닌 신규 고객사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외형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미국이나 한국은 CPI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 당장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쿠콘은 사업 특성상 여러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력 유출입니다. 쿠콘과 같은 IT 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원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직원, 즉 인력이 원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사 인재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쿠콘이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사가 금융사고 개인정보라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다 보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업계 내에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직까지 쿠콘이 슈퍼을 입장이 아니다 보니 고객사가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수수료 인상에 대한 고객사들의 거부감 역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쿠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및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등 전방산업과 금융환경이 개선되는 시점에 매매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난해 감소한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꾸준히 감소 추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금융환경 악화 여파로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감소한 것인지 확인한 후에 매매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 자료들은 투자자의 증권 투자를 돕기 위해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영상 속 자료와 이미지, 영상에 대한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또한 본 채널과 영상에 수록되는 내용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 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본 채널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자료와 영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독자 및 시청자의 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투자의 결정과 이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